스토킹 조직을 처단하겠다. 14명 사상자 서현역 칼부림 사건. 2023년 8월 3일 오후 6시 5분 서현역에서 300m 떨어진 본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22세 최원종을 체포하였다. 최원종은 사건 전날 칼을 숨긴 채 서현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두려움이 생겼고 이날은 그냥 철수하였다. 8월 3일 오후 5시 57분 최원종은 서현역 앞 AK 플라자 2층 입구 인도로 모닝을 타고 돌진하였다. 이때 5명이 차에 치였으며 차는 이동 불능 상태가 되었고 차에서 내린 뒤 플라자 2층 입구로 들어가서 행인 2명을 칼로 찔렀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다. 1층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인 7명을 칼로 찌르는데 보안 직원에 의해 칼 1개를 떨어뜨리고 뛰어서 밖으로 도주하면서 화분에 칼 1개를 버린 뒤 300m 뛰어서 본인 아파트 입구에서 체포되었다. 8분 만에 2명 사망하고 12명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최원종은 배달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가 최근 인터넷 게시글에 올린 14개의 글 내용은 스토커 조직이 나를 괴롭히고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글을 올린 이유를 묻자 7월 29일 올린 글은 24살 배달원인데 밖에 나갈 때 칼을 가지고 나간다 등의 내용이었는데 이 글은 스토커 조직원 2명이 이 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이었고 실제 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매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8월 2일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서현역 지하에서 올린 것이고 스토커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올린 것이다. 그들을 상대로 경고를 하는 글도 올렸지만 소용없었기에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먼저 처단하기로 마음먹고 3일 전부터 계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최원종은 대인기피증과 분열성 성격장애의 병원 진단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가족의 동의에 의해 강제 입원이 가능했었는데 이를 범죄로 이용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본인 동의 없이는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폐지되었다. 8월 7일 신상 공개가 허가되었는데 최원종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일부 사진만 공개되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 가족은 대형 로펌 변호사 4명을 고용하여 20분 만에 패정되었으며 굉장한 재력을 이용하여 최원종을 적극 방어하였다. 2024년 1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2월 1일 판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를 판결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하였고 최원종 측도 항소하였다. 8월 20일 고등법원에서는 양쪽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이 유지되었다. 이에 검사는 상고하였고 최원종 측도 상고하였다. 11월 20일 대법원에서도 양쪽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다. 대형 로펌 4명의 변호사와 굉장한 재력의 힘이 작용했음에도 원심이 유지된 것은 아마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없는 우리들은 법에 대한 지식과 나를 도울 수 있는 친밀한 대인관계가 있어야겠습니다. 듬직한 해양경찰의 찌질함과 성집착증 목포 해경일 2023년 8월 15일 오후 4시 30분 목포의 안마시술소에서 나체로 있던 30세 최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다. 최 씨는 같은 날 새벽 1시 15분 술집에서 최 씨와 동갑인 여자친구 A양이 나온 뒤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최 씨는 일방적으로 입술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A양은 술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2시 술집을 나온 둘은 거리에서 한참 얘기를 나누는데 분위기는 좋지 않아 보였다. 2시 15분 모텔 앞을 지나갈 때 최 씨는 A양을 모텔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A양은 완강히 거부하며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이둘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었는데 식당 주인의 말로는 A씨가 나는 행복하고 싶다는 말들을 하였으며 최 씨는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3시 12분 A양이 여자 화장실을 가자 최 씨가 따라 들어갔다. 3시 30분 식당 주인이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는데 역한의 밑에 쪽에서 여성 발이 2차례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기에 그냥 나온다. 3시 50분 남자만 나와서 식사값을 계산 후 다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최 씨는 화장실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나서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뒤 사라진다. 5시 40분 최 씨는 다시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와서 창문 안쪽을 살핀 후 사라진다. 5시 50분 관사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최 씨는 집으로 들어갔다. 오전 9시 30분 관사에서 나온 최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나갔다. 숨진 A양이 발견되었을 때는 변기에 토하는 자세로 두 팔은 변기에 올려져 있었다. 처음엔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보았다가 목의 흔적과 CCTV를 확인 후 최 씨를 지목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치마 안에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최 씨와 A양은 동갑으로 사귄 지는 2달 되었으며 가족과 친구들은 경찰의 듬직한 모습에 모두 좋아했었다고 한다. 처음 이둘이 사귀었을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A양을 잘 챙겨주고 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변화되어서
사귄 지 한 달 되었을 때 A양은 이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경찰인이 좀 더 참아보라고 하였고 지금은 후회된다고 하였다. 최 씨는 A양에게 사소한 것들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고집하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3-4시간 동안 설득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눈물을 흘리며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며 개선을 하자거나 생각을 해보자는 등의 말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기를 고집했었다고 한다. 평소 성관계를 자주 요구하였는데 생리 문제로 이를 들어주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었다고 한다. 집착도 강해서 문자와 전화가 항상 끊이질 않았으며 이에 뭘 하고 있었는지 매번 답장을 해줘야 했으며 답장이 늦어지면 A양의 근무지로 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다. 최 씨는 해양경찰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며 선임이 말에 의하면 싹싹하게 선임들 말을 잘 들었다고 하고 동기의 말로는 성격이 난폭해서 약한 동기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주먹질을 했었으며 평소 성매매업소를 자주 갔었다고 한다. 최 씨는 과거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여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100만 원이 나왔으며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경찰의 결격 사유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들은 신상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신상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아서 경찰 감싸기 하느냐 등의 말들도 나왔었다. 2023년 11월 16일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5년을 선고했고 12월 21일 판사는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였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면서 징역 25년에 보호관찰 5년을 판결하였다. 이에 검찰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지 않은 것과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최 씨 또한 실수에 의한 것인데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2024년 4월 4일 2심에서는 원심이 유지되었는데 피의자는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으며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8월 8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다. 성에 집착이 강한 남성은 성에 집착이 강한 여성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변강쇠는 옥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